공시가격 1억 미만 아파트 투기 몰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번에 뒤통수를 딱 때릴 만한 엄청난 법안이 발의가 됐죠. 뭐예요? 투기 차단법. 그래서 어떻게 차단을 하느냐, 개인으로 사는 것까지는 막진 않겠다. 나중에 어차피 못 팔면 세금으로 내는 거니까. 그런데 법인 만들어서 판다. 예를 들어 법인은 양도세가 굉장히 저렴하죠, 개인에 비해서. 대신에 법인은 뭐가 세요? 종부세가 세죠. 오래 보유를 못하도록 만들어 놓은 건데 사실상 법인 양도세는 너무나도 저렴한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뭘로 들어가는 거예요? 단타로. 보유세 내기 전에 내가 샀다가 그 전에 팔면 되잖아. 그러면서 단타로 사서 양도세가 적으니까 예를 들어 1000만원 올려서 팔았을 때 개인이라면 한 500만원 낸다면 법인은 한 300만원 내면 되니까 남는 돈이 더 많으니까 법인 세워가지고 단타 투기 들어가고 있는 거다. 어디에? 지방 공시가격 1억 미만 아파트에. 왜? 다주택이더라도 취득세는 1%고 양도세 중과를 안 하니까. 그런데 법인은 양도세 중과도 필요 없이 더 저렴한 양도세로 사고 팔고 하니까. 그래서 법인을 택했다. 취득세를 12%로 올리고 법인 역시도 1년 미만 보유하면 70%, 1년에서 2년 사이에는 60%의 양도세가 적용될 수 있도록 법안을 내겠다. 그러면은 저기 들어갈 일 없죠. 공시가격 1억 미만 아파트 사가지고 수익률을 한 10% 잡고 한 1억짜리를 1억 1000만원 벌고 팔겠다라고 하면은 1억짜리를 처음에 살 때부터 1200만원이 더 들어가고 1000만원 벌려면은 60%면 거의 2000 이상 올라야 되죠. 그러면 한 4000 이상 올라도 1000만원 버는 건데, 그렇다면은 첫 번째로 뭐가 줄어들어요? 그래도 막 1억짜리가 2억으로 오르고 그러던데, 그거는 느슨하기 때문에 더 빨리 올리고 더 빨리 팔 수 있었던 건데 법안이. 그런데 저렇게 올려버리면 수요가 들어오는 게 늘어나겠어요? 줄어들겠어요? 1억 미만 갭투기에 수요가 왜 들어가죠? 취득세 때문이죠. 그런데 취득세가 세. 그러면 들어갈 이유 없죠. 법인 만들어서 하는 이유가 양도세를 덜 내가지고 수익 많이 내려고 하는 건데 양도세도 올라. 그러면 법인으로 투기할 이유 없죠. 그러면 1억 미만 개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개인으로 들어가기에는 사실상 굉장히 힘들죠. 그리고 전수조사 들어갔습니다. 전수조사 들어가니까 맨날 뒷북이니 뭐니. 뒷북은 맞아요, 사실. 지금도 뒷북이에요. 굉장히. 저희 매번 뭐라고 그랬어요? 취득세, 양도세 완화는 매물로 공급을 늘리지만 반대로 수요는 그 이상으로 늘린다. 그러니까 1억 미만이든 3억 미만이든 봐줄 이유가 뭐가 있어요? 오히려 그쪽이 더 서민이고 그쪽이 더 전세가율이 높아서 실수요들이 피해 입을 가능성이 높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규제를 해야 되는데 안 규제하고 있다. 빨리 해라 라고 하고 있는데 전수조사도 인제하고 규제도 이제 나왔어요. 이건 사실 엄청 늦은 거예요. 오히려 올려놓고 확 묶어버리면은 자금이 이동 못하니까 그런 점을 노려서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볼 수는 있지만 사실은 그 전에 방지할 수는 있었다. 올려놓고도 묶어버리면은 그 자금이 실수요들이 많이 사는 쪽으로 안 들어오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생각했을 수는 있겠는데 그걸 하든 안 하든 안 들어온다. 이미 규제가 강화되고 금리가 올라가고 있어서. 그러니까 지금 1억 이하 아파트들 매물이 급증하고 있다. 증감률이 쭉쭉 늘어나고 있죠. 그리고 매물은 늘어나지만 거래는 떨어지고 있다. 물린 거죠, 이제. 저런 법안이 나왔어요. 통과할지 안 할지는 장담은 못하지만 통과할 수도 있는데 내가 그거를 샀다가 물리면 어떡해요? 아파트는 가뜩이나 황금성이 떨어지고, 자, 지금 공시가격 1억 미만 아파트가 풍선 효과가 들어갔다고 했죠. 풍선 효과가 들어갔다는 이유는 그 전까지는 인기가 없었는데 취득세 양도세가 적기 때문에 사람들이 몰린 거다. 그렇다면 취득세 양도세가 부과가 되고 전수조사에서 다주택으로 갭투기 하는지 안 하는지 엄청나게 사재 끼는지 안 제끼는지 조사를 한다라고 하면은 꺼려지죠. 왜? 규제가 통과하게 되면은 내 거를 사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1억 미만 아파트들이 거래량이 엄청나게 늘어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사겠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겠죠. 왜? 원래는 그런 단지들이 전세가가 높은 이유가 뭐냐? 전세를 많이 샀기 때문이죠. 나는 이거 샀다가 안 팔리니까 사기는 싫고 여기서 전세로 살면서 돈 모아서 분양을 도전하든 매매로 내 집 마련하든 그렇게 하겠다. 보통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전세 가격이랑 매매 가격이 큰 차이가 없었던 거고, 여태까지 실수요들을 찾지 않으니까 떠넘길 수요가 없어서 황금성이 떨어진다. 원래 지금 단지 그쪽엔 규제가 없으니까 와 우리끼리 돈 놓고 돈 먹게 하자 하고 몰려갔을 뿐이다. 그러면은 내가 마지막에 막 한 20채 사고 물렸어요. 물리면 어떻게 돼요? 황금성 떨어지니까 안 팔리죠. 실수요들이 못 사준다. 그렇다고 가지고 있자니 종부세 폭탄, 내년엔 더 폭탄. 그렇지만 폭탄은 1주택자한테는 떨어지지 않고 다주택자들만 저격해서 하고 있죠. 차라리 강남 20억짜리 한 채 사지 1억짜리 20채 샀다가는 폭망하는 지름길이죠. 그러니까 거래량이 떨어지는 거다.
세금 폭탄 안전지대일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죠. 입주권이나 분양권은 공시가격과 상관없이 취득세 중과, 그리고 양도세 산정 시에 양도세 중과는 배제되지만 주택수엔 포함되기 때문에 뭐 돼요? 제가 한 7억짜리 아파트를 하나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조금 여윳돈이 한 2천 정도 있어서 요거 가지고 갭으로 1억짜리 아파트를 2개를 샀어. 1억짜리 아파트면 공시가격 1억 미만이죠. 그래서 1,000만원씩 갭투기 들어갔어요. 그런데 법안이 딱 통과를 해버렸어. 얘네가 묶여요. 법인이 아닌 개인이 사게 된다고 생각을 했을 때 3주택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은 단타로 빨리 팔고 빠지려고 그러는데 묶여버리면 얘를 팔 때 양도세를 3주택으로 중과해서 내야 된다. 그러니까 얘네부터 팔아야 되죠. 근데 얘네부터 안 팔리면은 요거는 계속 못 팔게 되는 거다. 집값이 막 옆에서 떨어지는 거 보여서 빨리 손절하고 싶은데 양도세 폭탄을 맞기 때문에 얘네부터 처분해야 돼요.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종부세 폭탄 역시도 마찬가지고, 비과세 기준도 다주택은 1주택에 비해 낮으니까. 전문가들 또 납셨죠. 뭐라 그래요? 전면 재검토해야 된다. 규제가 아니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풍선 효과다. 그러니까 압박을 통해서 거래를 위축시킬 필요는 없고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를 낮춰서 재검토해서 세제 구축. 자, 늘 똑같은 이야기 하고 있는데, 자, 첫 번째, 규제가 아니었다면 일어나지 않을 풍선 효과였다. 이거는 맞는 말이에요. 규제가 아니었다면 1억 미만 아파트를 살 이유가 없죠. 왜? 규제 없고 실수요들이 많이 찾는 중저가 아파트를 사면 되니까. 근데 그게 더 피해가 크죠. 규제 때문에 생겨난 풍선 효과는 맞는데 그거는 정부가 규제를 덜해서 그런 거예요. 거기까지 같이 규제를 했었어야 되는데 예외를 두니까 풍선 효과가 일어난 거지. 나머지를 풀라는 그게 되냐. 1주택에 대해서는 뭐 얼마나 늘었어요. 집값 올라가고 공시가격 올라간 만큼의 세금, 그 정도가 늘었죠. 그 외적으로 뭐가 얼마나 크게 차이가 나요. 다주택을 중심으로 세금을 때리고 있는데 규제가 아니었으면 일어나지 않을 풍선 효과였다. 즉 규제가 있으면 안 산다 라는 거죠. 수요가 줄어든다는 걸 본인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다. 그런데 거래 위축시키지 말고 다른 데도 다 풀어서 다 같이 거래를 활성화시키자. 다시 풍선 효과를 중저가나 고가로 들어오게 하자. 이 얘기 아니에요? 이 전문가란 작자들이 도대체 누군데? 맨날 이 사람들 아니에요. 대한부동산학회장 이 사람 단체 자체가 어떤 단체예요? 부동산으로 돈 벌어먹고 살자는 단체 아니에요. 이전에 학회장 하던 분 누구예요? 권 교수님. 이런 사람들이 계속 풀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지금 부동산 경제연구소 소장 뭐예요? 부동산이죠. 그러니까 규제를 무조건 풀어라. 왜? 부동산 시장 활성화해야 본인들이 돈 벌어 먹으니까. 집값이 올라야 수요가 늘어나고, 그런데 집값 떨어지게 생기니까 규제하지 말고 빨리 풀어라. 무조건 너네는 잘못됐어. 이 이야기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자, 1억 미만 단지들 보면 어때요? 상승세가 올라가다 멈추고 있죠. 지금 다 어느 정도까지 급격히 들어갔다가 딱 멈춘 거예요. 다 계속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문제는 뭐예요? 전세가가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 주냐. 물론 따라서 올라가는 단지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가 않죠. 여기서 산 사람들이 이제 물린 거다. 그리고 요 전에 샀다가 1억 미만 붐이 일어서 팔고 빠진 사람들이 위너인 거고. 그런데 여기까지는 그나마 괜찮다고 칩시다. 요 사람들은 그래도 물려도 그나마 기회가 내년에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법안이 통과가 안 되면. 그런데 법안이 통과 안 되더라도 제일 위험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다? 요 사람들. 한 1억 중반 정도에서 2억 넘어갔죠. 1억에서 갑자기 막 2억 넘어갔어요. 공시가격 1억 미만이었는데 내년 3월에 공시가격 책정됐을 때 과연 얘네가 공시가격 1억 미만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이냐. 못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규제가 강화되지 않더라도 수요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오를 만큼 올랐기 때문에 사람들은 쭉 빠져서 이제 환급도 되지 않고. 늘 말씀드리지만 영끌 패닉바잉 몰린다. 영끌 패닉바잉이 몰리던 시기가 아니에요. 다 뭐예요? 20대, 30대 자녀한테 양도 형식으로 집을 떠넘기던 시기죠. 그 말에 속아서 들어온 영끌 패닉바잉 한 수요들이 지금 와서 이제 망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1억 미만 갭투기 들어가자. 영끌 패닉바잉 할 때 산 사람들은 팔아서 차익 남기지 못했어요. 그리고 1억 미만 아파트 붐이 몰린다. 그 사람들은 막 법인 세워가지고 샀죠. 단타로 팔 수 있을 것처럼 들어갔죠. 얼마나 팔았냐. 진짜 법인 정도 세워가지고 제대로 된 사람들이 팔지, 나머지는 사놓고서 오르는 거 보고 기다리다가 묶이는 거예요. 처분하고 빠져나오는 시장인데 거기를 붐이라고 해서 뉴스 듣고 가는 사람들은 그런 데 가요. 그런데 그 뉴스가 나오기 전에 요쪽으로 풍선효과 이제 이야기하겠구나 하고 거기 미리 사놓는 거고. 그래서 똘똘한 채 이야기할 때 수도권의 다주택자가 엄청나게 늘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언제 팔았어요? 어디 풍선효과 막 이러면서 그때 판 거예요. 다 똘똘한 채 이야기할 때 똘똘한 채 비싸게 처분하고서 지방 다주택 쭉 산 다음에 지방 다주택 풍선효과 난다고 했을 때 팔아가지고 현금화해가지고 언론이 뭐라고 말할지 뻔히 보이니까 똘똘한 채 이야기하면 다음에는 규제 들어갈 테고 그럼 또 풍선효과 이야기 나오겠구나. 외곽지역을 사두자. 공시가격 현실화율 90%까지 올린다고 그랬어요.
물론 저가 아파트는 현실화율이 좀 반영이 덜 된 부분이 있지만 계속 올린다고 그랬죠. 90%까지 올린다. 언제? 빨라야 25년, 27년. 공동주택이니까 아파트는 빨라야 25년인데 그 전까지 팔면 되는 건 아니야. 하지만 그때까지 계속 올린다는 거죠. 이번보다 높은 현실화율이면 공시가격 1억 넘는 것은 금방이다. 내가 샀을 땐 공시가격 1억 미만인데 내가 팔 때 공시가격 1억 넘어가는 것만큼 안타까운 상황이 없죠. 그 사람들은 완전히 제대로 물리는 거다. 올해도 쇼크라 그랬어요. 내년에 또 쇼크겠죠. 매번 쇼크예요. 결론 첫 번째 핵심 법안 발의됐죠. 법안이 뭐다? 취득세 12% 그리고 1년 내에 팔면 70% 양도세 그 다음에 1년에서 2년 내에 팔면 60% 요거 지금 기존 양도세랑 똑같이 들어가겠다는 거죠. 요거 법안 발의된다. 법인이 샀을 경우. 그러면 법인은 오히려 1억 미만을 사는 게 굉장히 불리해지게 됩니다. 수요가 쫙 빠질 거예요. 그리고 법인으로 산 사람들은 완전히 물리는 거고. 그러면은 양도세를 내고 개인으로 다시 분산을 하든가 아니면은 그럴 때 세금 덜 내려면 싸게 내놔야 되죠. 그러면 가격 떨어지는 거 금방 나온다. 그리고 법안이 통과하지 않더라도 거래량이 이미 감소하고 있고 전수조사 한다는 이야기 나오기 전부터 이미 감소하고 있었어요. 왜? 들어가서 막 올린다. 그거 팔고서 아직 안 오는데 들어가서 사고 사람들 들어가서 막 오를 때 재빨리 팔고 이런 식으로 들어가니까. 그리고 가격도 너무 올라서 공시가격 1억 넘기게 생겼다. 넘기게 되면 끝인 거죠. 아직까지도 뭐 풍선 효과니 그래서 1억 미만 아파트 사야 되겠느냐. 특히 지금 막 기사 보고 1억 미만 아파트 사야지 하고 얼마 전에 산 사람들 완전히 물렸다. 규제로 인한 풍선 효과다 라고 하지만 규제로 인한 풍선 효과가 맞는데 규제가 안 들어가서 생긴 풍선 효과지 그것 때문에 위에 규제를 없애는 순간 다시 투기꾼 판된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